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56에서는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배웠었죠. 트랜스포머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 포지셔널 인코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다룰 거냐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이 언어 모델뿐만이 아니고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분석 모델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많은 실무자들이 이 트랜스모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GitHub에서 다운받아 갖고 실제로 내 모델로 구현할 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모듈들이 있습니다. 모듈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모에서 나오는 이 계산 과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실무자들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모델을 구현할 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계 번역기, 즉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주는 언어 모델인 기계 번역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설정 변수로는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설정 변수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설정 변수가 있겠지만 이 언어 모델, 특히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해야 될 변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배치 크기인데요. 배치 크기를 저희는 10으로 했습니다. 10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학습 데이터 셋에서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샘플링한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D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워드 임베딩을 합니다. 워드 임베딩을 하게 되면 각 임베딩된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512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문장 길이가 저희는 50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한 번 입력될 때마다 이 순차적인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문장이 한꺼번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문장의 길이는 단어의 길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큰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토큰의 개수를 50개다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 저희가 헤드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나왔던 헤드 수와 같은 8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설정 변수를 이 강의에서는 계속 유지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가 입력이 되면, 즉 문장이 입력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토큰화 그리고 임베딩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초키와 산책할까라고 하는 문장이 입력이 되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토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키와 산책갈까 세 가지로 토큰을 했다고 치면 각 토큰마다 생기는 임베딩 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베딩된 벡터가 되고요. 이때 여기의 크기는 얼마냐면 512가 되겠죠. 우리가 약속한 임베딩의 크기는 512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키 레스고 포로기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초키라는 토큰, 그 다음에 레스라는 토큰, 고라는 토큰, 포라는 토큰, 웍이라는 토큰이 나오겠죠. 각 토큰마다 이렇게 임베딩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초키와 산책할까라는 입력 데이터, 입력 문장이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트랜스포머에서는 3차원 텐서 형태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인풋 임베딩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T by D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텐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T라는 것은 문장의 길이가 되겠죠. 토큰의 개수가 되는데 토큰의 개수의 핵만큼, D 모델은 512가 되겠죠. 우리인 경우에는 T라는 것이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벡터는 D 모델이 되기 때문에 5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50 by 512라고 하는 2차원 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마다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토큰이 인베딩 된 것에 벡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t by D 모델 즉 50 by 512라는 2차원 텐서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초키와 산책할까라고 하는 문장이 입력이 되면 각각을 토큰화하고 토큰화된 것을 워드 인베딩하게 되면 512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각 벡터가 입력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문장 앞에는 SOS가 입력이 됩니다. 특수기호죠. 즉 센텐스가 스타트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OS가 입력이 되면 SOS에 해당하는 특수기호에 대한 벡터가 입력이 되고요. 초키아라고 하는 인베딩 벡터가 그 다음에는 입력이 되겠죠. 바로 이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산책이라는 토큰에 해당하는 벡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갈까라고 인 토큰에 대한 벡터가 입력이 되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end of sentence의 특수기호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50개의 토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레이인데 이 5개의 토큰이 입력이 되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겠죠. 이랬을 때 이것들을 다 마스킹 처리해 줘야지만이 이 트랜스포머가 계산을 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패딩 토큰이라고 합니다. 패딩 토큰을 입력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연산을 할 때 여기부터는 계산을 안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인풋 인베딩의 절차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배치 사이즈가 있었어요. 즉 10만큼의 배치를 입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T by D 모델이라고 하는 즉 50 by 512의 2차원 텐서를 10개를 동시에 입력을 합니다. 10개를. 즉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10번째 문장을 한꺼번에 입력해서 이 3차원 텐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 텐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입력된 인풋 인베딩 하게 되면 3차원 텐서가 되는데 이거의 크기는 10 by 즉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 이거는 문장의 수가 단어의 수가 되겠죠. 토큰의 개수. 그리고 512는 각 단어마다의 워드 인베딩 벡터의 디멘션 이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 인베딩 하게 되면 이 설정 분수에 따라서 인베딩 되는 텐서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10 by 50 by 512개의 텐서를 입력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초키와 산책할까라는 문장, 그 다음에 나도 따라갈게라는 문장. 예를 들면 초키는 비가 올 땐 산책을 안 해라는 문장. 이런 식으로 10개의 문장이 동시에 입력하게 되면 10 by 50 by 512라고 하는 3차원 텐서가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인풋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풋 인베딩을 정리하면 저희가 무수히 많은 문장을 저장해 놓은 학습 데이터 셋으로부터 배치 크기 10개를 샘플링 하죠. 그러면 배치 사이즈 10개라는 건 뭐냐? 10개의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2차원 텐서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컬럼 로우의 개수는 우리 경우에는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사이즈는 512가 되는 2차원 텐서가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완성이 되고 두 번째 문장이 있겠죠. 나도 따라갈래? 라는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50 by 512라는 2차원 텐서를 만족하게 될 테고 그 다음 비가 오는 날은 초키는 산책 안 해라는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10번째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2차원 텐서를 확보하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이 깊이, 뎁스는 10이 되겠죠. 왜냐면 배치 사이즈는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보된 인풋 인베딩의 인풋 텐서의 사이즈는 10 by 50 by 512가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이 초키야 산책 갈까라고 하는 이 토큰, 즉 단어마다 이 꼬리표를 달아줘야 되겠죠. 서로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아주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의 56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짝수 번째, 예를 들면 얘는 포지셔널 인코딩의 크기는 51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짝수 번째 요소는 사인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요소는 코사인을 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512개의 요소를 만들게 되면 이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첫 번째 포지셔널 인코딩을 만든 것을 요소 간 합으로 하고요. 더해주고, 두 번째 포지셔널 인코딩의 값을 두 번째 워드에다가 512개 각 요소 간의 합이 되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여기까지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치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10번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반복하게 되면 10개의 문장이 동시에 입력이 되면 각 문장에 대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10회 반복해서 512개의 요소를 각각의 요소에다가 더해준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풋 인베딩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 여기까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종료가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입력 데이터 텐서가 되겠죠. 입력 데이터 텐서라는 것은 크기가 배치 사이즈 10,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 50, 그리고 각 단어마다의 인베딩 벡터 사이즈는 512의 텐서가 생기는데, 이것을 저희는 입력 데이터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에서는 사실은 트랜스포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계산을 이 병렬 처리를 해갖고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는 텐서 간의 계산이죠.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특이한 점 하나는 X라는 것을 세 카피를 만들어요. X. 왜 그러냐면 이 X에다가는 저희가 이 쿼리 행렬을 곱해서 쿼리 벡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는 키 행렬을 곱해 갖고 키 벡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다가는 밸류 행렬을 곱해 갖고 밸류 벡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X 세 카피를 만든다. 입력 데이터 X를 세 개의 카피로 복사한 다음에 저희가 셀프 어텐션 절차를 거칩니다. 그 셀프 어텐션을 H 헤드만큼 반복을 하죠. 이것이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 자, 그러면 그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X라는 입력 텐서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X라는 텐서는 배치 사이즈 바이 50 바이 D 모델만큼 돼요. 즉 얘는 사이즈는 10 바이 50 바이 512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X라는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의 길이, 토큰의 개수가 되겠죠. T 이퀄 50만큼 있고요. 각 단어마다 인베딩 벡터 사이즈가 있겠죠. 512개만큼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10개만큼 샘플링 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뎁스는 10이 됩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 X의 크기는 10 바이 50 바이 512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쿼리 행렬을 곱하게 되면 쿼리 행렬의 사이즈는 D 모델 바이 DQ니까 DQ는 사실은 저희가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510이라고 하는 벡터 사이즈 나누기 헤드수만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DQ하고 그 다음에 DK하고 DV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H를 8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DQ가 다 64가 되는 것이죠.
64가 되고 DK도 64가 되고 DV도 64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쿼리 행렬의 크기는 D 모델 바이 DQ가 돼서 얼마가 되냐면 512 바이 64가 돼요. 이거를 x를 곱하게 되면 각각의 이거는 뭐냐면 하나만 존재합니다. DQ는 배치의 개수만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하나의 행렬만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의 행렬을 이 첫 번째 배치 사이즈의 첫 번째 문장에 곱해서 이 쿼리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렬이 이 두 번째 배치 두 번째 문장을 곱해갖고 두 번째 쿼리 벡터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라는 것은 50 바이 512였죠. 이것이 몇 개가 있냐면은 10개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이 전체를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곱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곱하기 쿼리 행렬, 두 번째 문장 곱하기 쿼리 행렬. 이때 쿼리 행렬은 같은 쿼리 행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쿼리 행렬의 디멘션은 D 모델 바이 DQ가 되기 때문에 이 쿼리 행렬 곱하기 X 요것만 되겠죠. 왜냐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 D 모델이 매개 변수가 되갖고 남는 것은 문장의 길이, 즉 토큰의 개수 바이 500 DQ가 됩니다. 64. 그래서 DQ라는 것은 한 문장을 10번 반복하니까 10개의 배치 바이 문장의 길이, 토큰의 개수가 되겠죠. 50 바이 DQ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3차원 텐서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키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키 행렬에다가 x를 곱하는 거죠. x를 저희가 세 카피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카피 x에다가 키 행렬 곱하게 되면 같은 크기의 3차원 텐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value 행렬도 d 모델 by dv인데 여기다 x를 곱하게 되면 똑같이 이 50 by 64가 되는데 이거를 10번 반복하는 거죠.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쿼리 벡터 행렬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하나하나가 벡터인데 하나하나가 벡터인데 이게 벡터가 되는데 벡터를 문장만큼 쭉 했기 때문에 전체 형태는 이제 2차원 행렬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 쿼리 벡터 행렬이라고 하고 키 벡터 행렬, 그 다음에 밸류 벡터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만들어지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저희가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 간에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논문에서 나왔는 이 공식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 벡터하고 키 벡터의 매적, 코사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텐션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 벡터끼리 이렇게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요거는 아직까지 트랜스포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끼리 코사인 내적을 하게 되면 어텐션 코사인 스칼라 프로덕트 값이 나올 텐데 이 트랜스포머는 사실은 모든 문장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일종의 쿼리 벡터 행렬하고 키 벡터 행렬을 한꺼번에 곱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곱해갖고 각각 문장에 나오는 그 토큰마다의 어텐션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키 벡터 행렬을 이 트랜스포즈 전이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절차가 되겠죠. 이 쿼리 벡터 행렬은 10 바이 50 바이 64고요. 그 다음에 키 벡터 행렬은 전치를 해야 되니까 행이 열로 바뀌는 거예요. 행이 열로 바뀌는 거고 바꿔놓고 뒤에 곱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토큰인 거죠. 이건 첫 번째 토큰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토큰의 키 값입니다. 얘는 첫 번째 토큰의 쿼리 값이고 얘는 두 번째 토큰의 키 값, 얘는 세 번째 토큰의 키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 하면은 어떤 거 되냐면 첫 번째 쿼리하고 첫 번째 키하고의 어텐션, 즉 스칼라 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쿼리 벡터하고 두 번째 키 벡터 간의 스칼라 닷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구하면 이거를 저희가 한 문장을 한꺼번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을 통해 갖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쿼리 벡터 행렬은 크기는 50 바이 64였고, 그 다음에 키 벡터 행렬은 64 바이 50이었죠. 곱하게 되면 50 바이 50이 되는 겁니다. 50 바이 50이 되고, 10이라는 것은 배치 사이즈만큼 있는 것이죠. 10개만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ttention is only need라는 논문에서는 이 벡터가 커지면 이 스칼라 닷도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노멀라이즈 할 수 있도록 벡터의 사이즈로 나눠 주었어요. 루트 DK로 요 장치, 요 과정을 거쳤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스케일드 프로세스입니다. 자, 스케일드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50 바이 50의 스코어 텐서가 생깁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것은 배치 사이즈가 되고요. 그래서 각 문장마다, 그러면 각 문장마다 50 바이 5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생기는 것이죠. 스코어 어레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스코어라는 것을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0 바이 50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길이에요. 문장의 길이가 50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50이라는 뜻이죠. 각 문장마다 저 문장에 나온 단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토큰의 개수. 토큰의 개수가 50이고 토큰의 개수가 50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로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로우에 있는 스코어가 뜻하는 바가 뭔지. 자, 이것은 뭐냐면 토큰 T1을 토큰 1이라고 하겠습니다. 토큰 1이 각각의 이 토큰 1, 2, 3, 4, 토큰 1부터 토큰 5까지의 요거는 키죠. 이건 키가 되고 얘는 쿼리가 됩니다. 쿼리가 돼서 이 토큰 1이라는 쿼리에 대해서 각 키에 대해서에 대한 이 스코어 값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로우는 이 토큰 두 번째 토큰이 모든 키에 대해서 토큰 1부터 토큰 6까지에 대한 거에 대한 스코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우는 마찬가지예요. 토큰 세 번째 토큰이 나머지 모든 키에 대해서의 스코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50 바이 50이라는 것은 이 토큰의 개수만큼 각각의 마찬가지로 50개의 키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로우는 쿼리가 되고 쿼리 토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컬럼은 키 토큰이 된다는 거예요. 키 토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쿼리 토큰에 대해서 네 번째 키 값의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세 번째 쿼리 토큰에 대해서 세 번째 키 값과의 일종의 이 스코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저희가 50 바이 50의 모든 문장의 단어에 다 토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은 10개의 토큰이 있고 어떤 문장은 뭐 5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적용할 건데, 이 소프트맥스를 쓸 때 문장에서 실제 나타나지 않은 토큰은 비워야 되겠죠. 비우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적용합니다. 소프트맥스에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하게 되면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실제 토큰이 있는 것에는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토큰이 없는 문장에서는 마이너스 1대를 대입한 다음에 더해줘요.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이니까 토큰이 있는 것에서는 자기 자신 값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0이 실제 없는 것에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더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은 모두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확률적인 값이 되고요. 그래서 W1 플러스 W2 플러스 W3
W5 모두 더하게 되면 값은 1이 돼요. 확률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해도 값은 1이고 이렇게 더하면 값은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맥스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어텐션이에요. 이게 어텐션이죠. 어텐션이고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50 x 50이다. 문장 전체의 길이. 우리는 문장 전체를 50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50이 되고 앞에 나와 있던 것은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샘플링된 문장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저희가 요게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된 것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밸류 벡터를 곱해야 되는 거죠. 어텐션에다가 밸류 벡터를 곱할 것인데, 자, 이 밸류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밸류 벡터라는 것은 입력된 x에다가 단지 그 밸류 행렬을 곱해 갖고 만든 벡터입니다. 즉 차원만 바뀌는 거예요. 차원만 512에서 64로 바뀐 것이 바로 밸류 벡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로우는 이 토큰 1에 대한 밸류 벡터, 두 번째는 토큰 2에 대한 밸류 벡터, 세 번째는 토큰 3에 대한 밸류 벡터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행렬을 곱한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밸류 벡터를 만들 건데, 우리가 새로운 벡터를 만들 건데, 이 새로운 벡터는 뭐냐면 원래 입력된 x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입력된 x가 어텐션이라는 프로세스, 셀프 어텐션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 갖고 새롭게 x 프라임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최초 입력된 x를 셀프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x 프라임으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 원래 510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가지는 x라는 애를 64의 디멘전으로 바꾸는 걸로 바꿨어요. 그것이 밸류 벡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는 새로운 이게 바로 뭐냐면 x 프라임이라는 거죠. 요게.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x 프라임이 헤드수만큼 있어갖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저희는 그냥 value라고 하겠습니다. value가 헤드수만큼 곱해야지만이 사실은 이게 x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x 프라임이라는 건 차원이 512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할 때 설명드릴 텐데,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인코더에서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인코더의 과정은 최초에 우리가 입력했던 문장의 토큰을 얘는 사실 512개의 임베딩된 벡터죠. x라는 것을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그러니까 이거 셀프 어텐션이 헤드수만큼 있는 것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죠. 이를 거쳐서 나온 것이 바로 x 프라임이에요. x 프라임의 차원도 바로 51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에 들어갔던 x라는 것은 각 문장마다의 컨텍스트가 서로 관련이 없이 그냥 각각의 토큰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만들어진 x 프라임이라는 것은 각각의 문장마다의 일종의 어텐션, 즉 컨텍스트 어웨어가 되는 서로의 관계가 다 반영된 새로운 벡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기 전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512개의 모든 벡터 사이즈를 다 하지 않고 나는 그 중에 한 조각이 뭐냐면 64개라는 거죠. 64개. 헤드수만큼 하게 되면 512가 되겠지만 일단 하나의 셀프 어텐션은 벡터의 크기가 64개로서 x 프라임의 일부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x라는 것을 일단은 사이즈가 64개인
즉 512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x라는 것을 64개로 나누는 걸로 바꿔주고 이 value 행렬을 곱해서 value 벡터를 만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실 x 프라임으로 가기 전에 한 부분 h 헤더만큼 한 부분을 만들 건데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attention이라는 것을 가미해 갖고 x 프라임이라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x 프라임 h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사이즈가 64예요. 512의 8분의 1이죠. 512의 8분의 1인 xh의 프라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h만큼 있으면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512개의 전체적인 풀 사이즈가 되겠지만 셀프 어텐션은 그 중에서 8분의 1 사이즈인 64개만큼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64개만큼의 밸류 벡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마다의 각 토큰마다의 관계식이 다 녹아져 있는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어텐션을 곱하게 되면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벡터는 x 셀프 어텐션이니까 헤드스만큼 있고 x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게 되면 이게 크기는 64가 되고요. 이걸 저희는 xh의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헤드가 첫 번째 헤드인 이 첫 번째 헤드인 셀프 어텐션 x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크기는 64가 되고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요소는 64의 첫 번째 요소는 그냥 단순하게 축소한 밸류 벡터에다가 이 첫 번째 요소는 뭐죠? 첫 번째 요소는 얘는 토큰 1이고 얘는 토큰 2고 얘는 토큰 3이고 얘는 토큰 n이에요. 그러면 토큰 1에 대해서의 벡터, 토큰 2에 대해서 벡터가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쿼리가 1인 첫 번째 토큰에 대한 쿼리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토큰에 대한 쿼리 값에 대해서 각 키에 대한 웨이트를 곱하게 돼서 곱해서 더하면 새롭게 x 프라임의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다가 곱하게 되면 두 번째에다 곱하게 되면 얘하고 이걸 곱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xh의 프라임의 두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 첫 번째 토큰에 대한 xh 프라임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면 첫 번째 토큰이니까 쿼리가 첫 번째 쿼리가 돼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쿼리에 대해서 각각의 토큰마다 이건 토큰 1, 토큰 2, 토큰 3 이렇게 토큰마다의 요소를 이 쿼리에 대해서 웨이트를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토큰의 첫 번째 요소를 만들고 이 두 번째 요소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웨이트를 곱해 갖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xh 프라임이라는 벡터는 이건 토큰 1이죠. 첫 번째 토큰에 대한 이거죠. 이것은 T1 첫 번째 토큰의 쿼리를 가지고 만들었던 웨이트가 반영된 새로운 벡터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HA 프라임을 구할 때 이 두 번째 토큰 벡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토큰은 뭐가 돼? 이거 되겠죠, 이게. 얘 곱하기 왜냐면 두 번째 토큰의 쿼리가 되니까 이것하고 모든 이 밸류 벡터의 요소를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얘 곱하기 해서 이걸 만들고 얘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걸 만들고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토큰의 모든 요소는 이 두 번째 토큰을 쿼리를 해서 만들어주는 웨이트를 가지고 모든 토큰에 대해서 요소의 웨이트 값을 썸한 것을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헤드가 1인 셀프 어텐션의 처리 과정이 돼요.
그러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셀프 헤드 어텐션이 헤드 수만큼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셀프 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T-by 모델 512개의 사이즈를 가지는 원래 X라는 데이터는 인베딩된 벡터 사이즈가 510이니까 512개로 되어 있는 X라는 것을 64로 바꾼다. 64개로. 그리고 나서 각각의 단어마다 이 쿼리와 키 벡터를 가지고 어텐션을 구한다. 각각 단어마다. 그러면 이 벡터에다가 밸류 벡터에다가 어텐션이 가미된 어텐션을 적용해서 새로운 토큰 1에 대한 벡터를 구할 텐데 각 요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어텐션을 대입해 갖고 기존에 있던 모든 토큰의 요소에다가 어텐션을 대입해서 새로운 요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토큰 안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이거를 저희는 셀프 헤드 어텐션에서 이 벡터를 하게 되면 이 새롭게 만든 요소는 원래 있던 X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이 컨텍스트 어웨어, 서로 컨텍스트가 가미된 이게 반영된 새로운 요소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고 이때 셀프 어텐션의 크기는 64라는 거 잊지 마세요. 64개다. 요 어레이가 하나의 토큰마다의 어레이가 64개라는 것이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할 거냐면 헤드수만큼 반복할 거예요. 헤드수만큼. 그러면 8번 반복할 거니까 전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512가 되겠죠. 이렇게 컨캐티네이트 된 거를 모아다가 오버랩하게 되면 비로소 얘가 바로 X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사이즈가 512개인. 자, 요걸 만드는 것이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 멀티 헤드 어텐션은 그 셀프 어텐션을 헤드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던 하나가 요게 바로 셀프 어텐션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결과는 뭐였냐면 배치 사이즈 바이 문장 길이 단어의 개수 바이 64였죠. 64라는 것은 DV였습니다. 그 셀프 어텐션 하나가 완성이 되면 요만큼의 텐서가 생기는데 이거 헤드수만큼 반복하는 거니까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냐면 8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배치 사이즈는 다 10이 되고요. 배치 사이즈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개수 문장의 길이는 50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 하나는 얼마냐면 하나는 64가 되겠죠. 64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8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 옆에 쌓는 것을 저희는 컨캣이라고 해요. 컨캐티네이트. 그러면 셀프 어텐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8번 반복해서 고스란히 옆에다가 나란히 정렬시키는 것을 컨캣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텐서의 사이즈는 DV는 64였죠. 헤드수는 8개였고 그래서 이게 512개의 크기를 가지는 전체는 51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는 50이었죠. 이것이 얼만큼이냐면 배치만큼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컨캣을 한 결과가 바로 사이즈는 10 by 50 by 51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W0라고 하는 학습 변수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 W0의 크기는 이 D 모델 이거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를 10번 반복하는 거죠. 10번 반복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512 by 512예요. 512 by 512 하게 되면 이 헤드스 곱하기 dv by 원래 있던 인베딩의 크기가 되겠죠. 원복하는 거니까. D 모델의 크기는 5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요거는 셀프 어텐션이 하나 된 거고 두 번째 셀프 어텐션, 세 번째 어텐션, 마지막 8번째 셀프 어텐션을 컨캣한 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에다가 이 W0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의 이 T 바이 D 모델 사이즈의 최종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50 바이
512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좀 틀렸네요. 여기서는 512가 아니고 50이 됩니다. 50. 이것을 10번 반복하는 거. 이걸 10번, 왜냐면 배치가 10개니까 10번 반복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리니어라고 하는 요거의 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배치 사이즈만큼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는 50개의 단어가 있고, 네, 512개만큼의 이 벡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텐서가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의 최종 출력값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했던 멀티헤드 어텐션의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x를 받게 x하고 원래 x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add하는 게 나오죠. 엘리먼트 wise로. 그러면은 x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이 나온 것이 각각의, 예를 들면은 x라는 것도 50 by 512고 멀티헤드 어텐션에 나온 출력값도 50 by 512였죠. 물론 이제 배치만큼 있겠죠. 배치만큼 있으면은 이걸 엘리먼트 와이즈 더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요소끼리만 더해 주는 거예요. 요소끼리 더하고 요소끼리 더해서 똑같은 크기의 텐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add가 됩니다. 그럼 add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게 나오냐면 요소끼리 x라는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을 요소끼리 더하면 그 텐서의 크기는 똑같겠죠. 어떻게 되냐면 add가 되면 10 by 50 by 51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add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놈이란 노멀라이제이션의 약자인데요. 노멀라이제이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10개 배치를 모두 한꺼번에 문장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한 단어에 대해서 모든 첫 번째 단어가 되겠죠.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모든 배치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거를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배치 10개 문장에 대해서 두 번째 단어에 대한 모든 벡터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냥 싱글 데이터 한 문장에 입력이 되면 저희가 이 토큰이 3개가 있다고 쳐요. 이거에 대해서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갖고 각각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 트랜스포머는 이걸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노멀라이즈 하는 것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의미가 없는 게 각 문장마다 들어오는 단어의 순서도 틀릴 뿐더러 그럴 때마다 단어끼리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한 문장에 대해서 문장에 나오는 각 단어끼리의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종의 코베리언스 시프트라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단어가 올 때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벡터 값이 달라서 이것이 수렴하는데 굉장히 지그재그로 이 수렴이 더디거나 결과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코베리언트 시프트를 없애서 굉장히 빠르게 수렴이 되고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입력된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x라고 할게요. 여기 xi가 하게 되면 이걸 평균값을 구해요. 모든 걸 더하고 개수를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되겠죠. 이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분산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이거 루트를 씌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만든 노멀라이즈 된 값은 원래 있던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분산값으로 루트를 씌워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 입실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누기 0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0.0001 이럴지 0으로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렇게 새로운 노멀라이즈 값을 만들면 얘를 막바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다시 학습 변수를 써갖고 다시 좀 보정하는 장치를 거쳐요. 그래서 얘를 써서 우리가 학습 변수 베타와 감마라는 새로운 학습 변수를 써갖고 z 해시라는 것을 최종적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자,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이 끝나게 되면 어떤 과정이 끝나게 되냐면 여기까지 끝나게 된 것이죠. 또는 여기까지 끝나게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끝나게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끝나게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add and normalization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텐서는 배치 사이즈 바이 문장의 길이 토큰의 개수가 되겠죠. 50 바이 512라고 하는 동일한 텐서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dd and normalization이라는 절차가 끝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런 크기의 텐서를 남겨놓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노멀라이제이션이 끝나게 된 시점인 이 지점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어떤 절차가 남냐면 feed forward라는 절차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feed forward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feed forward라는 것은 이 position wise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끝나게 되면 만들어진 텐서는 배치 사이즈 바이 문장의 길이 바이 512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50이라는 건 뭐냐면 각 문장마다 있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한꺼번에 MLP라고 하는 멀티레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선형적인 신경망을 통과시키지 않고요. 이 포지션 와이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온 텐서 중에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따로 MLP를 만들어서 신경망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MLP를 통과시켜서 두 번째 단어에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에 대해서 MLP를 따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LP라는 것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입니다. 즉 선형적으로 된 여러 개의 노드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행렬 곱해서 다음 노드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 신경망과 얘와 얘는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역할은 이 각각의 단어를 따로 적용해 갖고 다른 곳에 포지션마다 즉 단어의 위치마다 전달시켜주는 그러한 신경망이다라는 것이 바로 피드 포워드의 절차가 되고, 즉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듈에 있는 키와 밸류를 디코더에 있는 각 모듈에 전달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인코더의 임무가 완수되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인코더에서 전달해 주는 요 키와 밸류라는 벡터를 일단 전달받고요. 디코더의 이 모듈은 인코더에서 전달해 주는 키 벡터, 그다음에 밸류 벡터를 일단 전달을 받고
시작 적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얘가 우린 번역기를 만들 거니까 이 초키에 한자 깔까라고 하는 한국어가 입력이 되면 초키 레스코 포로기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습 과정에서는 이 티처 폴싱이라고 하는 방식을 합니다. 즉 미리 정답을 입력을 해줘요. 정답을 입력해서 이 모델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초키 레스고 포로기라고 하는 티처 폴싱 방식의 정답이 입력이 되면 마찬가지로 토큰화를 하고 인베딩을 하겠죠. 초키 레스고 포워크이라고 토큰을 하고 각각을 인베딩합니다. 인베딩 크기는 512가 되겠죠. 이것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인베딩 된 것을 인풋 인베딩처럼 텐서를 만드는데 이 텐서의 크기도 t by d 모델이 됩니다. 즉 50 by 5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라벨이니까 얘는 라벨이니까 우리가 배치를 10개를 하게 되면 라벨도 10개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의 만큼 라벨의 개수인 10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풋 인베딩에 대한 텐서의 크기는 10 by 50 by 512가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라는 걸 써서 홀수 짝수 요소에는 사인 함수, 홀수 요소는 코사인 함수 써갖고 여기에 있는 각 512개의 요소마다 이 사인 코사인으로 된 포지션 인코딩의 이 512 벡터를 엘리먼트 와이즈 요소 간 덧셈을 해갖고 이 꼬리표를 달아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것을 세 카피 만드는 거죠. x, x, x를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w, q를 곱해갖고 q 벡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w 키 벡터를 키 행렬을 곱해갖고 키 벡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value 행렬을 곱해갖고 value 벡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q 벡터 그다음에 k 벡터, v 벡터를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헤드 수만큼 반복하죠. 멀티 헤드 어텐션 합니다. 그런데 니코더에서는 말이죠. 이 마스킹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일종의 look ahead 마스크라는 것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원래 어텐션이라는 것은 모든 문장에 나오면 각각의 문장의 토큰마다의 관계성을 확률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어텐션이었죠. 즉 어텐션의 어레이는 50 by 50이었습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 디코더의 목적은 뭐죠? 디코더의 목적은 초키에 한차 갈까라는 것이 입력이 되면 초키를 맞춰야 되고 초키를 기반으로 레스를 맞춰야 되고 초키 레스를 기반으로 고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얘는 앞서 있던 것은 우리가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뒤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만든 구글 브레인의 연구원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과정인데 디코더에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정보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나 아니면 티처 폴싱을 받아갖고 정보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뒷정보를 알게 되면 얘가 실제 인퍼런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저희는 치팅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학습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면 안 되니까 어떤 걸 하냐면 이 첫 번째 토큰에서는 오로지 알 수 있는 정보는 SOS밖에 없어요. 스타트 오브 센텐스.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장을 맞추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토큰은 SOS하고 초키라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세 번째를 맞추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디코더에서는 여기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되어 있죠. 인코더는 없습니다. 인코더는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디코더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뒷부분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look ahead 마스크라는 것은 뒷부분의 정보를 모두 마스킹 처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걸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 어텐션을 구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어텐션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어텐션을 구할 때 이 인코더에서의 어텐션은 뭐
입력값이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 컨텍스트의 모든 앞뒤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디코더는 순차적으로 오토 리그레스 방식을 맞추는 임무이기 때문에 어텐션을 구할 때 뒷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은 모든 뒷정보를 숨기고, 두 번째 토큰은 하나만 남기고 다 숨기고, 세 번째 토큰은 하나, 두 개, 세 개를 남기고 다 숨기는 마스킹을 써야지만이 제대로 학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나서 add와 normalization은 인코드와 같아요. 이거는 설명 이제 똑같으니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파트. 그래 이걸 가지고 나온 건 뭐냐면 인코더에 전달해주는 키와 밸류 벡터를 가지고 이 룩 어헤드 마스크를 가지고 만들어낸 멀티 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은 뭐냐면 쿼리입니다. 쿼리. 이 쿼리를 가지고 앞에 문장의 컨텍스트가 다 반영된 키값과 밸류를 기반으로 이 쿼리를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키 렛츠고 프로그이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낼 텐데 뭘 기반으로? 앞에 있는 인코더에서 입력된 문장을 기반으로 이걸 찾아내는 것이 디코더의 임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쿼리가 앞에 있던 키와 앞에 있던 밸류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쿼리는 우리가 쓸 이 초키 렛츠고 포러 워크이라는 요 쿼리를 가지고 앞에 있던 초키가 산책할까라는 키 값과 밸류 값을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디코더인데 요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드 파트는 인코드 파트하고 틀린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앞에서 있는 토큰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다음 토큰을 맞추고 하는 것이 디코더의 최종 임무죠. 따라서 디코드 파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할 때 마스크들을 한다. 이렇게 룩 어헤드 마스크를 써서 한다는 것이 하나 틀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add하고 normalize 하는 것은 같아요. 인코드에서 했던 것하고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이게 하나 틀리죠. 인코더가 전달하고 있는 키하고 밸류 벡터를 받으면 사실은 디코더에서 만든 멀티헤드 어텐션에서의 마지막 이 값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쿼리 벡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리 벡터. 쿼리 벡터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 바이 문장의 길이 바이 512가 되겠죠.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이런 텐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쿼리 텐서하고 앞에 초키와 산책갈까라고 하는 컨텍스트 정보가 함축된 키 벡터 행렬과 그다음에 밸류 벡터 행렬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하는 이때는 사실은 룩 어헤드 마스크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인코드와 같은 방식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 초키 렛츠고 프로그이라고 하는 쿼리 벡터를 가지고 이 쿼리 벡터를 가지고 앞에서 전달한 초키 산책갈까라는 정보의 키 밸류 벡터와 같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해갖고 뭘 구하냐면 10 바이 50 바이 510이라고 하는 텐서를 구하는 거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즉 마지막에 얘가 디코더가 만들어낸 마지막 결과물은 초키 렛츠고 포러 워크이라는 이 토큰이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과정이 바로 디코더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과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코더가 틀린 게 뭐냐면 룩 어헤드 마스크라는 것이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분기점 키, 밸류하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q 값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은 같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인코드와 이 과정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같은 과정으로 요 처리가 된다라는 것 하고요. 마지막에는 요게 중요하죠. 요것도 피드 포워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입니다.
즉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만 MLP가 적용돼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되고, 마지막 중요한 게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디코더는 마지막 만들어주는 그 10바이, 50바이, 510이라고 한 텐서를 가지고, 요 텐서를 가지고 어떻게 초키 레스코 포록이라는 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문제죠. 이것을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하고 정확히 같은데, 단 틀린 게 뭐냐면 이 패딩 마스크 대신에 디코더에서는 룩 어헤드 마스크가 포함된다는 것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쿼리 행렬을 곱해서 쿼리 벡터 만들고, 그 다음에 키 행렬을 곱해서 키 벡터 만들고, 밸류 행렬을 곱해서 밸류 벡터 만드는 거는 인코드하고 정확히 같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사이즈도 같습니다. 사이즈도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어텐션,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도 같아요. 근데 입력된 x가 초키 산책갈까가 아니라 이제 초키 레스코 프록이라는 영어가 입력이 되겠죠. 영어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가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쿼리 벡터 행렬, 그 다음에 키 벡터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스코어가 뭐냐면 첫 번째 쿼리에 대해서 모든 키 값에 대한 스코어가 되겠죠. 이 스코어에다가 여기에다가 스케일하게 되면 이제 스코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코더에서는 저희가 그냥 페이딩 마스크를 했는데, 즉 이 토큰이 더 이상 없는 곳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써서 0 처리했는데, 이 디코더에서는 말이죠. 디코더에서는 특히 뭘 하냐면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토큰이죠. 첫 번째 토큰은 두 번째 토큰을 맞추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게 되면 얘가 학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잘 되는데 사실 인퍼런스 할 때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학습할 때 얘가 아직 모르는 것은 다 감춰버리는, 우리가 앞에 부분, 얘가 앞으로 진행될 부분, 미래 부분은 감추는 마스크를 하자라는 것이 디코더에서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피니티 하게 되면, 인피니티의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인피니티 하게 되면 0이 돼 버려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 토큰이 있는 부분은 모두 0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줍니다. 이걸 더하게 되면 0이니까 자기 자신이 될 테고, 인피니티니까 인피니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텐션 텐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밸류 벡터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거의 크기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문정의 길이 곱하기 512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512라고 하는 각 토큰마다 512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룩 어헤드 마스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알 수 있는 단어에 대한 확률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웨이트 값은 없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난 거죠. 끝나고 나서 여기서 X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엘리먼트 와이즈 더하는 것이 애드가 되고, 이거를 레이어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진 벡터 값은 실제로 쿼리 벡터다라고 말씀드렸고, 인코드에서 넘겨받는 벡터는 키 벡터와 밸류 벡터 두 가지를 넘겨받아서 요 세 가지가 멀티헤드 어텐션의 입력값이 되면 마찬가지로 인코드에서 했던 것처럼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내는 그 텐서의 크기는 마지막 10바이 50바이 512개의 텐서 크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바이패스 해갖고 스키 커넥션에 보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각 단어마다, 피드 포워드는 각 단어마다 MLP를 써서 단어마다 이 신경망을 적용해서 전달해줘서
단어마다 토큰마다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벡터를 마찬가지로 요소감 더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여기 이때까지의 텐서는 마찬가지로 10 바이 문장의 길이 바이 512가 돼요. 자,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임무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개의 토큰이 있잖아요. 50개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토큰이 있는데 첫 번째 토큰을 입력받아 갖고 이 촉키를 맞추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촉키를 맞춰내야 되고 두 번째 토큰을 입력받으면은 촉키라는 것과 촉키를 하고 두 번째 값을 기반으로 촉키 레스라는 걸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토큰을 입력받으면 이 고라는 걸 맞춰내야 되고 이거를 바로 이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코더 파트에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얻게 되는 텐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크기 텐서의 크기는 10 바이 50 바이 512가 되는 요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되고 이거는 이제 문장의 길이 이거는 워드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한 문장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이 전체 그리는 우리의 토큰,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토큰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512개 벡터를 가지고 있는 한 문장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문장의 토큰이에요. 토큰 1, 얘는 토큰 2, 얘는 토큰 3이 되겠죠. 다른 말로 워드가 되겠죠. 단어 1, 단어 2, 단어 3이 됩니다. 근데 이 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처 풀싱과 그 다음에 마스크드 헤드, 멀티 헤드 어텐션과 앞에서 나왔던 이 인코더에서 앞에 나왔던 입력 데이터의 컨텍스트가 모두 반영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각각 요소마다 특성은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요거는 문장 처음이니까 SOS가 되겠죠. Start of Sentence. 두 번째 문장은 우리인 경우에는 이제 촉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인 경우는 뭐 less라는 게 나와야 되고 네 번째는 고라는 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치면 이 첫 번째 토큰은 뭐냐면 SOS라는 것만 있고 이 나머지 정보는 없어요. SOS하고 그다음에 촉키라는 정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가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촉키라는 것을 맞춰야 돼요. 첫 번째 토큰은. 이 두 번째 토큰은 SOS하고 촉키라는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를 레스라는 걸 맞춰야 되는 레스를 맞출 수 있는 레스라는 걸 맞출 수 있는 정보가 토큰 안에 요소로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요소들이 이 마스크드 룩 어헤드 마스크라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입력된 정보가 모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토큰마다의 요소에는 그러한 컨텍스트의 정보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 예측할 때는 첫 번째 토큰이 입력이 됩니다. MLP로 입력이 되면 얘가 만들어낸 마지막에 신경층의 어레이의 개수는 보케블러리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이 숫자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00개의 보케블러리를 다룬다면은 10,000개의 노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SOS라고 하는 토큰 입력되면 얘가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이 촉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보케블러리 10,000개의 보케블러리에서 이 촉키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가장 커야 돼요. 이 자리가 바로 촉키라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 확률로 변하니까 이 촉기 자리에 있는 값의 확률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 정답은 이제 촉기에 대해서만 요거는 원활 인코딩이죠. 원활 인코딩으로 된 것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로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촉키라고 하는 이 인덱스의 값이 확률 값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토큰 네임이라는 어레이가 있어서 토큰 네임이라고 하는 어레이가 있어서 이 10,000개의 어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마다 실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 워드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촉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큰 이거를 저희는 아그맥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확률이 큰 아규먼트, 인덱스를 찾아갖고 대입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촉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토큰이 입력이 돼요. 그럼 두 번째 토큰이 마찬가지로 MLP로 입력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스코어는 이미 이 두 번째 토큰은 SOS하고 촉키라는 정보,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촉키가 한자 깔깔한 한국말의 정보가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MLP 피드포워드 하게 되면 레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스코어 값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걸 소프트맥스 통과하시게 되면 레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아그맥스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큰 인덱스를 포인팅하게 되면 이게 바로 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오토 리그레스 방식으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의 요쪽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MLP의 뜻이에요. 신경망이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스코어 어레이의 값에다가 이 실수 값을 저장해 놓으면 이걸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확률값, 이 가장 맥시멈인 곳에 인덱스를 토큰 네임 어레이에 포인팅하게 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죠. 트랜스포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언어 모델은 물론이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 분석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인데,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텐서플로우인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라는 클래스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고 텐서 투 텐서라고 있는 외부에 독립된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브레인 팀에서 텐서 투 텐서를 만들어서 이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텐서 프레임워크를 쓰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pip install tensor to tensor를 하시고 나서 이 텐서플로우에서 임포트하고 나서 트랜스포머 클래스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 파이토치에서는 이 트랜스포머를 아예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내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클래스는 이렇게 트랜스포머라고 불러갖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디폴트 설정 변수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D 모델은 인베딩 벡터 사이즈가 되겠죠. 512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헤드 수는 8개로 돼 있고, 인코더 파트에서의 스태킹할 수 있는 레이어 개수는 6개, 그 다음에 디코더 파트에서 스태킹할 수 있는 레이어는 6개, 그 다음에 그 dim forward라는 건 뭐냐면 그 feed forward가 있었죠. 그 position wise feed forward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은닉층의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은닉층의 개수가 2048개로 돼 있고, drop out이라는 것은 저희가 규제화라고 해갖고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도록 일종의 신경망에서 이 패스의 개수를 줄여주는 것이 드랍아웃인데,
10% 정도 줄여주는 그런 옵션이 되고요. 그다음에 활성화함수인 경우에는 렐루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정 변수를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디폴트에 있는 설정 변수를 여러분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 GPT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GPT 모델이죠. 사실은 현재 대부분의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이 GPT의 구조를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고요. 이 GPT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부분을 따로 뗐다라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인코더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가 전달해지는 이 모듈도 동시에 GPT에는 없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dd and nome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 요 플러스가 바로 add가 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어졌죠. 이 부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바로 피드 포워드가 나왔고, 피드 포워드 하고 나서는 add라는 것이 바로 이 파트가 되고, nome이라는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 있는 요 트랜스포머의 디코드 부분을 땄는데, 인코더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인코더 파트에 요 파트, 인코더에서 요 파트도 동시에 제거가 된 것이 바로 GPT 모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